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역 의대에서도 수업 거부와 휴학계 제출이 잇따랐습니다. 지역 전공의들 중 60% 이상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났는데요. 의료 현장은 전공의 공백에 비상이 걸렸고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이지만 의대 학생들이 가득해야 할 강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몇 시부터 수업인 거예요? 9시. 교수님이 9시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네. 자습실에도 공부하던 흔적과 가운만 남아있을 뿐 의대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예고한 가운데 충남대 의대 학생들이 이틀째 수업 거부에 나선 겁니다. 건양대 의대에선 본과 3학년 학생 전원이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을지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실습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과 4학년의 수업 일정을 미뤘습니다. 을지대 의대에선 정원 240명 중 20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충남 지역 대학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휴학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대학병원에선 전공의 750여 명 중 60%가 넘는 5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다수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진료를 앞둔 환자들은 불안에 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수술이 연기되거나 외래 진료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서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고칠 거를 때를 놓치면 또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각 병원에선 중증 질환과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구성하는 등 최대한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전임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직표를 짜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 또 병동, 외래를 이렇게 지금 보고서 가급적 위급한 사람들을 놓치거나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편 대전시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했고 충남도는 응급의료기관 16곳 등에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생 인권센터와 학부생, 대학원생과 교수 등 4,456명이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발생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카이스트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법과 헌법상에 보장된 행동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과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과잉 대응한 사건은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잘못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친정팀인 한화로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규모가 KBO 역대 최대 수준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화 측은 류현진의 유니폼을 미리 제작하고 일본 전지훈련 합류에 대비하는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합류가 유력합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괴물 자완 류현진의 한화 이글스로의 복귀가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복귀가 이뤄진다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2012년 시즌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지 12년 만입니다. 한화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류현진에 대한 신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을 위한 형식상의 절차는 마무리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고 류현진의 유니폼도 미리 제작하는 등 사실상 영입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류현진은 한화 이글스 데뷔 시즌인 지난 2006년 신인상과 정규리그 MVP를 동시에 석권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계약 규모는 기존 두산 양의지의 최대 6년 총액 15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으며 1, 2년 계약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주말 영입이 유력했던 한 미국 구단과 협상까지 결렬되며 한화 행이 급물살을 탄 걸로 보입니다. 류현진이 복귀하면 한화는 류현진, 페냐, 산체스, 문동주로 이어지는 국내 팀들 중 가장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1선발로 나가준다고 하면은 하나로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요. 이현진 투수는 연승을 할 수 있는 투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향한 한화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류현진. 한화 구단과 류현진은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최종 합의하는 대로 입단을 공식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재 전 의원이 7선 국회의원 도전을 위해 공천을 신청한 뒤 경선 대상에서 탈락하자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공천을 희망한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에 박성규 제1야전사령관과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간의 경선이 결정돼 자신이 배제되자 고향을 향한 마지막 헌신을 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박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지난 1988년 정계 입문 이후 6선 국회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충청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전과 충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대전과 충남을 찾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와 함께 창업기업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방산혁신기업 100곳에 선정된 무인항공기 제조업체는 대전 대덕구 대전산단에 둥지를 트기로 했습니다. 300억 원을 투자해 연구시설을 신설하고 32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한 겁니다. 연구단지가 유치를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4대 집중 육성 분야 중 국방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전시의 의지 그리고 노력들이 대전시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강소기업 9곳이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대전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기업에 입지와 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9개 기업은 1,182억 원을 투자해 인력 250명을 새롭게 고용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대전과 충남 지역 기업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대전 지역에 있는 사업체 수는 총 19만 1,724곳으로 2017년 대비 15.15% 증가했고 충남 역시 24.88% 증가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대기업인 SK온과 LIG 넥스원 등을 포함해 총 45개사의 기업 유치와 1조 2,300억여 원의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창업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전 충남의 창업기업 수는 2020년 9만 7,446곳이었지만 지난해 11월 7만 9,024곳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기업 5년 생존율 역시 대전은 32.3%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충남도 역시 33.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창업 지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아침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길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외제 차량에 들어가 현금 1,0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이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일삼던 남성 3명에게서 1,10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5월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에 재취업하려다 거절당하자 16차례에 걸쳐 대포폰을 이용해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31살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받았고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경찰은 승소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동남아는 다양한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 과일 천국인데요. 논산시가 최근 딸기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해외에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TJB는 앞으로 3차례 보도를 통해 논산 지역 농식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논산 딸기를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태국 방콕입니다. 시내 중심가인 시암파라곤 쇼핑몰에 논산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딸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논산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박람회가 열린 3일간 새콤달콤한 딸기향과 함께 K-팝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며 무더위에 지친 태국 현지인들을 유혹했습니다. 태국 딸기보다 크고 과즙도 풍부하다 보니 현지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ค่ะก็เห็นสตรอเบอรี่น่ากินมากเลยค่ะก็เลยอุดหนุนค่ะแล้วก็อร่อย 한국에서 방금 가져온 신선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뿐 아니라 딸기 케이크나 푸딩, 딸기 우유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 방콕은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도시인데다 시암파라고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찾는 장소인 만큼 논산 딸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รวมทั้งผมว่าเราเองก็มีชอบผลไม้อยู่แล้วและที่ได้ลองชิมดูก็อร่อยมากจริงๆมันก็ต้องขอบคุณทางนนทานที่เลือก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เป็นแห่งแรกที่มาทำ Strawberry Festival ครับ 이번 박람회는 논산 딸기를 주제로 열렸지만 배와 인삼, 젓갈 등 다양한 농식품과 지역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바로 우리 논산의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로 딸기가 바로 우리 국민의 딸기를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의 딸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태국을 동남아 딸기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선학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애트리 연구진과 카이스트 교수진이 공동 지도하는 양자대학원을 운영해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다양한 응용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중촌 근린공원에 들어설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등 가칭 대전 아트파크 건립을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 지명 공모를 통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했고 최종적으로 해외 4팀과 국내 4팀 등 총 8팀이 공모에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이탈리아와 영국팀의 대표 건축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